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2022년에는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미국의 브린모어 트러스트에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요, CNBC 기사입니다. Supply chain, cybersecurity, and e-commerce stocks should shine through 2022. Top Money Manager predict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브린모어 트러스트의 제프 밀스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CIO는 공급망과 사이버 보안, 전자상 거래와 관련 종목들이 지속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제프 밀스 CIO는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고민하는 많은 기업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밀스는 또 생산성 수익 극대화와 또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회사 PTC INC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산업용 인터넷상에서 모든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전 세계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PTC 같은 경우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약 10%가량 빠졌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사상 최고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는데요. 약 220억 달러, 약 하나로 26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밀스는 사이버 보안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도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활주로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를 했네요. 밀스는 클라우드 보안 업계의 다크호스라고 불리우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최근 한 달간은 15%가량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는 13% 상승했다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매년 40%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수익 증가가 현금 흐름을 늘리고 있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밀스의 세 번째 선택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전자상 거래 업체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상 거래를 빼놓고 주제별 투자를 말할 수는 없다. 아마존은 매우 흥미로운 주식이다라고 의견을 냈고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했고 실제로 1년 내내 주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약 10% 상승했지만 주가가 76% 급등한 작년과 비교한다면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현재 공급 부족은 아마존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아마존은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큰 규모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한중일을 포함해서 모두 6개국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3% 가까이 뛰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서 함께 관련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상품 시장 동향대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Oil rises 3% to one week high after U.S. taps emergency reserve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수년간의 투자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의 강력한 회복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보시면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33.3% 상승하면서 네, 2달러, 2.61달러 정도 상승을 했고요. 82.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돌고 있죠. 그리고 또 US,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2.3% 오르면서 78.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8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보였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한 브렌트유의 WTI 대비 프리미엄을 10월 중순 이후로 최고치로 끌어올렸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과 달러 강세, 유럽의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잠재적인 에너지 수요 타격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10월 25일 86.70달러에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미 10% 이상 하락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시장 분석가 애널리스트죠. SPR 발표는 예상보다 적었다. 그러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감소로 충족될 것이다. 오펙 플러스가 생산 계획을 축소하더라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주간 미국 원유 재고 데이터가 원유 재고에서 500만 배럴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달러 인덱스도 치솟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임된 후에 화요일 16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해서 2022년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를 강화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달러 강세,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원유를 더 비싸게 만들면서 거래자들이 원유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또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강남뉴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S&P 500은 겨우겨우 이제 광보합세가 좀 끝난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나스닥 지수 굉장히 큰 타격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다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전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어떤 경기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재지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뭔가 강한 드라이브를 정책 이런 필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왜 다시 파월 의장을 지목했을까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코멘트.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어떤 연준 인사들이 줄줄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냈다는 점. 그리고 전에는 어떤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금리 인상 스탠스를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테이퍼링을 내년 1분기 안에 끝내야 된다. 뭐 다른 쪽에서는 이미 뭐 내년 6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더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비둘기적인 발언보다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 불안감,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불확실성인데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조치에 따른 그런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스탠스를 무겁게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의 어떤 봉쇄 그리고 최근에 독일마저도 이런 우려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경기도나 우려감도 다시 나오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24일 있을 미국 FOMC 의사록 그리고 30일 날 옐런 재무장관과 어떤 파월 의장의 청문회 이런 점들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스탠스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주가는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 12월 15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점들이 증폭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연준의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떨까요? 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만 이제 시기가 더 빨라지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계속 좀 타격을 받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미국의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과거의 그런 학습 효과라 그러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이 뭐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가 계속 거론이 된다면 뭐 자산은 이제 위험 자산에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안전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실 이런 부분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이런 점들은 일부 자금들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미리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당연히 이제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나스닥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많이 오른 나스닥 종목이 어떤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금융주 쪽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에도 또 금융주 쪽 좀 좋은 흐름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전일 상당히 특징주로 한다면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뭐 심지어는 퍼가 0.5배, 0.4배 이런 종목들이 전일에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였는데 물론
뭐 그 중에서도 뭐 2차 전지의 일부 종목들은 뭐 저가권 매수가 충분히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큰 어떤 금융주를 비롯한 이런 저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실적 컨센서스가 좋은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뭐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이런 그동안에 좀 퍼가 싼 종목들, 이런 점들이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철강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철강주가 어쩌면 연초에 계속 내리막을 걸었는데 전일은 이제 저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뭐 철강주 하게 되면 중국의 최근에 어떤 그 공장 가동 지연, 뭐 둔화 이런 점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퍼가 뭐 0. 평균 0.4배, 0.5배 상당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매수가 들었는데 뭐 또 한쪽에 대한 해석은 최근에 어떤 그 인테리어 가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어떤 가구의 수요,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컬러가 화려한 뭐 그런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연 강판,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강판에다가 컬러를 입혀서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가 요즘에 TV 쪽에 화려한 쪽이 이제 변신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점들 특히 이제 비싼 그런 건축 자재 쪽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관심 대두되면서 철강이 이제 어떤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매출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에 되면 우리가 이제 건축 쪽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쪽이 지연되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지금 그동안 이제 가시화됐는데, 최근에 이런 점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매출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일 어떤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뭐 7% 넘게 상승을 좀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이렇게 잘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차트가 조금 무너지는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다른 쪽 섹터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뭐 온실가스 얘기도 나오고 그린 에너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전일이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도 이제 온실가스 관련주로 다시 부상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거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강하게 배출하는 나라라든가 그 기업들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정책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뭐 주요 어떤 요소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어떤 물가 폭등 가장 주범이 이런 그 중국에서 가장 그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런 온실가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니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그 탄소 포집에 들어가는 물질을 개발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 종목이 저가 매수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요즘 그 골판지 가격이 워낙 올라서 뭐 금판지다라고까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골판지 만드는 제조회사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재래업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이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뛰어드는 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뭐 골판지가 금판지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배달업체 들이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당연히 이제 택배 상자였던 네. 급증,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네. 때마다 박스가 그냥 뭐 증가하는 그런 속도가 그렇죠. 네.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특히 이제 골판지 제조회사들이 뭐 전일 신대한 재질을 비롯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그 수요가 줄 건가? 뭐 다른 네.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늘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만약에 맞물려진다면 계속해서 어떤 택배 수요의 어떤 증가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된다면 이런 뭐 골판지 수요
제지업종도 상당히 상승세를 보일 거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다른 쪽에서는 이 원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이제 뭐 골판지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런 점을 갖다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매출 다변화에 따라서 전이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원재료 가격이 어떤 이제 더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매출은 다변화될 것 같다.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이 떨어졌고 네. 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실적 기대감을 보이면서 전일의 어떤 그 상승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서 이제 8만 주를 좀 돌파하나 싶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또 엔비디아든 뭐 AMD도 그렇고 다 빠졌거든요. 이거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반등 요인들 M&A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만 쪽에 어떤 PC 출하량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디램의 현물 가격이 바닥을 뭐 다졌다. 이제 반등세를 모처럼 만에 보였다.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이제 뭐 저가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뭐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되면서 반도체 소지 업종들이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해서 상당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말씀드린 어떤 PC 출하량은 내용으로 봐서는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가 예정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점들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전일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메모리 쪽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한 번 더 하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시장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들 비메모리라든가 삼성전자가 최근 어떤 비메모리 쪽에 대규모 사활을 걸고 미국의 어떤 공장 확산 이런 점들이 이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어떤 미국 쪽에 최근에 가뜩이나 어떤 그 TSMC 쪽에서 어떤 애플 쪽에만 상당히 좀 어떤 그 시너지를 갖다가 주고 네. 있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어디에 가격을 올렸는데 애플 쪽에서는 가격을 한 자리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제 관련된 업체에서는 애플만 왜 그 뭐 상당히 좀 우대하냐, 우리는 상당히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쪽과 함께 삼성전자 쪽에 이제 우리는 그쪽에 이제 파운드리를 맡기겠다. 이런 점들이 또한 어떤 시너지의 기대를 무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맞물려서 미국 쪽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일부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런 내용들을 파운드리 쪽을 맡길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시너지가 된다면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맡기다가 그래도 TSMC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현재에서는 이런 AMD나 이런 쪽이 어떤 삼성전자 쪽에 이제 뭐 수주를 맡길 것 같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뭐 스탠스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우리 전망에도 나갑니다만은 바로 조금 전에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 테일러시로 확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 시장에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삼성전자를 사게 하는 동의는 될까요? 아무래도 보세요? 지금 이제 측면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PC적인 관점들이 내년도에 어떤 마이너스를 찍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살 거냐 뭐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뭐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그리고 여기에 연초부터 상당히 제기돼 왔던 어떤 M&A 가능성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가시화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일부 이제 뭐 사놓고 보자. 네. 어차피 뭐 내년도에 아직 기간은 남았다 하더라도 일부 외국인들은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사놓는 것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점들. 특히 이제 이 공장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가지고 일부 어떤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뭐 해석이 됩니다. 네, 뭐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전일장 특징주들이 몇 좀 있잖아요. 전일장 특징주들을 좀 짚어주시죠. 뭐 꼭 반도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정말 다양하게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또 모르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특수 물질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이제 반도체 화학물질 생산력 확장에 이제 투자하는 반도체 세정제라 그러는데
그래서 송원산업도 한때는 반도체와 맞물려서 상당히 좀 주가가 상당히 호황을 부렸는데 어떤 최근에 어떤 이런 내용들 둔화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전일 상당히 좀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떤 반도체 최근에 어떤 삼성전자 이런 대규모 공장 증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반도체용 화학물질 생산력에 상당히 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송원산업도 반도체와 맞물려서 전일 상당히 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화학은 보니까 어제는 좀 떨어졌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전액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그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중간에 어떤 그 액체 전액. 그렇습니다. 전액과 분리막 네. 뭐 이거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이제 액체가 아니라 고체, 네. 고체가 이제 양극과 음극재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장점이란다면은 뭐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뭐라든가 또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장점입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나오기까지는 뭐 2022년도에 예정이 돼서 아직도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도요타 쪽에서 이미 이런 쪽을 받아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물질들이죠. 황화 리튬 쪽에 관해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이런 원자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세계에 상당히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당히 가시권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도요타 쪽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고 물론 시간이 멀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당길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재료 이수화학 쪽에서도 미리 이제 선점해서 어떤 매수를 하는 쪽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시장에 또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 또 특징적으로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우리가 이제 타이어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무에 들어가는 섬유 보강제 타이어 코드라 그러죠. 이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에 다시 한번 매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무엇보다 탄소 섬유라 그래서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료가 탄소 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가 가장 먼저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만 상승세를 보이겠는데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제 점점점 내년도에는 수소차가 이제 상당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내년에 수소차가 상당히 좀 관련주가 크게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는 계속 상승하고 수소차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들어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도에 이제 어떤 수소차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선점해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이 부분들이 최근에 내리막세를 걸었는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의 특징주로 한다면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른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투자 전략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미국에서 그렇지만 시장에서 지금 한쪽 측면에서는 글쎄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테이퍼링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또 한쪽 측면에서는 가장 밸류션이 싼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매수 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은 시장의 특징주가 밸류션이 상당히 싼 종목들, 허가 1배 이하인 종목들이 상당히 전일 철강주를 비롯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한쪽 측에서는 여전히 이제 싼 종목들, 밸류션이 싼 종목들이 금년 내리막길을 걸었던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부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음극재 섹터 그리고 후성 같은 전해질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아직 이제 금년이 한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싼 종목을 사놓고 보자 이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과연 이런 싼 종목들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나올 건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싸기 때문에 사는 건 맞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는 거는 다른 쪽에서는 부담을 느낄 것 같기 때문에 종목이 상당히 지금 순환매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싼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지만 다른 쪽 측면에서는 그동안 NFT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많이 올라서 매물이 많이 출회됐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들 순환매 차원에서 매매하는 포커스를 당당히 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